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우리가 10강에서도 얘기했었고 뭐였더라? 탄소, 화합물이더라.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서였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소기호 순서로. 근데 원소기호 말고 물질의 순서대로 가정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물단지. 우리 몸은 물단지다. 단지가 뭔지 알지? 물 보관하고 있다. 물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이어서 무핵탄 이렇게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면 물단지 무핵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바이타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긴 하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니야. 자, 문제에서 물탄, 물탄 다음에 탄수화물 뒤에 바이타민 뺄게 있으면 없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사실을 왜곡해서 내진 않아. 말장난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물어보긴 하지만 그 자료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는 없어. 자, 그랬을 때 이 물질들 중에서 자, 잘 보세요.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요 네 친구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이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위에는 그냥 순서대로 얘기를 한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순서대로 밑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았겠지. 우리가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게 사실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냥 요 밑에다 쓸까? 탄소, 수소, 산소 다시 쓸게. 왜 자꾸 선생님 다시 쓰냐면 시험 기간 때는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써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트 같은 데다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자신만의 요점 정리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 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요 단당류입니다. 단당류. 자,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 포도당이라는데요? 응? 단당류 중에 포도당이 있어. 그래서 설명할게. 자, 그래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는 거고 단위체의 개체수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 탄수화물 따로 써줄게. 자, 탄수화물은요 첫 번째 단당류 이게 이제 기본 단위야. 이 단당류에는요 좀 자세히 쓸 거야. 5탄당과 6탄당이 있어요. 다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알아두면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5탄당은요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5탄당에는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리보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쓸게.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자, 6탄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당연히 6탄당은 탄소 몇 개? 6개로 이루어져 있겠지. 확대니까 단당류. 자, 두 번째는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단당류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이당류에는요 첫 번째 엿당이 있어요. 엿당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게 엿당이야. 두 번째는 설탕. 얘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 그 다음 세 번째는
젖당 얘는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럼 봐봐. 이 이당류에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포도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포도당이라고 해도 무방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포도당을 그냥 기본 단위, 포도당이 하나씩 있으니까 아 기본 단위를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포도당이 가장 무난하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 단위는 단당류가 맞다라는 거지. 단당류 안에 포도당이 가장 많으니까 그냥 우리가 단당류를 기본 단위, 아니, 포도당을 기본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마지막은요. 다당류입니다. 다당류. 이거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 개. 다당류에는 첫 번째 녹말. 식물성 탄수화물이에요. 식물성 탄수화물. 두 번째 이거 글리코젠. 동물성 탄수화물이고요. 마지막 셀룰로스.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 성분입니다. 세포벽 성분. 자, 우리가 이 셀룰로스 이렇게 불러주지. 섬유질이라고 불러주지. 섬유질. 자, 왜 이렇게 삐뚤어졌냐? 하여튼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포도당 이렇게 있고, 자 포도당만 단당류고 나머지는 뭐더라? 전부 다 다당류더라. 뭐 이당류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 얘기를 안 한 거고. 두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CHON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야. 이 20종류가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 여러분들 그 서브웨이나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면 종류가 많잖아. 그치? 그 종류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그런 경우야.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배열, 개수 등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다양한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카락 다르고 겨털 다르고 몸에 나는 솜털 다 다르잖아. 똑같은 털인데도 다르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항체, 주성분. 이거 그래서 주요 구성 에너지원이라고 불러. 단백질은. 그리고 얘들은 탄수화물은 주로 활동 에너지원이라고 불러. 흡수되는 족족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그리고 활동 에너지원에서 주요 에너지, 활동 에너지에서 남으면 지방으로 저장을 하더라. 어디에? 뭐 간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들은 단백질이야.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야. 머리카락, 근육, 뼈 등을 구성한다. 세 번째, 지질입니다.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뤘어. 그래서 얘들은 저장 에너지원이라고 불러. 물론 이제 지질을 다 통칭하는 게 아니고 지질 중에서 뭐 중성 지방이 저장 에너지원. 여기다가 써야겠다. 중성 지방이 저장 에너지원. 그래서 얘는 얼마의 에너지를 내느냐? 9kcal/g.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단위체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인데 요 단위체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지질의 단위체는 다른 친구들의 단위체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거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자, 그래서 에너지 원이고 9kcal/g 방금 썼지. 그다음 세포막의 주성분 요거는 인지질. 에너지 원은 중성지방. 그다음 하나 더 쓸게. 성호르몬의 주성분 이게 스테로이드야. 우리 그 운동선수들 스테로이드계 약물 쓰면 도핑 테스트에 걸리잖아. 그게 성호르몬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성호르몬이 순간적으로 약물을 흡수하면 성호르몬에 의해서 근육의 근력이 순간적으로 향상이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과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자, 중성지방은 어떻게 생겨 있느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 있어.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3개. 꼬리가 이제 지방산이거든. 이게 글리세롤이고, 글리세롤이고 지방산이 3개가 결합된 거. 인지질은 이렇게 생겨 있어. 여기 친수성 머리에 지방산이 소수성 꼬리.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인산, 친수성 머리가 인산이고요. 소수성 꼬리가 지방산 2개가 달려 있는 모양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따로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육각형 구조와 오각형 구조가 뭐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하여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요런 모양으로 생겨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요거는 중성지방, 요거는 인지질, 요거는 스테로이드. 인지질은 뒤에 가면 세포막의 주성분으로서 이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 핵산. 핵산은 CHONP. 그래서 탄단지핵 이렇게 불러. 촌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촌프. 탄단지 핵산이 CHO, CHON, CHO, 촌프 CHONP.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요 뉴클레오타이드 요거 중요하고요. 아미노산 중요하고. 자, 뉴클레오타이드는요 5종류가 있습니다. 5종류.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DNA, 전달한다 RNA 있습니다. DNA와 RNA. 다음 비탄소화합물. 탄소가 없는 거지? 첫 번째 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약 70%를 차지합니다. 뭐 알려져 있기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물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자, 2가지 기능을 해. 자, 체온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왜? 비열이 크거든. 2번째 하나 더 얘기할게. 위에다 쓸게. 용해성이 커서 물질 운반에 유리하더라.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데 유리한 게 바로 이 물이다. 자, 무기염류는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는 ATP의 주성분이고요. ATP라고 해서 에너지원.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신경조절작용. 그 다음에 칼슘은 뼈나 이를 구성하고 있지.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리작용이라는 건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2가지 물질, 가장 중요한 2가지 물질이 단백질과 핵산이야. 이 2개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복합체라는 친구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복합체는요 단위체의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복합체라고 불러주는데, 대표적인 친구가 뭐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질은 아니에요. 지질 여기 선생님 단위치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가로쳐 놓은 이유가 있겠지. 얘들은 끊임없이 연결된 게 아니고 글리세롤이랑 지방산만 딱 연결되면 그걸로 끝. 근데 여기서 복합체라는 건 단당류가 끊임없이 연결되거나 아미노산이 끊임없이 연결되거나 뉴클레오타이드가 끊임없이 연결돼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바로 단백질. 넘어갈게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라고?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의 구조 아셔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 4개. 최대 4개 결합을 한다 그랬지? 결합 4개가 결합돼 있어. 아미노기 결합돼 있고요. 카복실기하고 수소. 이건 공통으로 결합돼 있는 거야.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그래서 아미노기와 이 카복실기의 과거 이름이 카복실산, 카르복시산 이렇게 불렀었어. 예전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실제로 산성을 띄어. 아미노기는 염기성을 띄고, 아미노기는 염기성이고, 카복실기는 산성을 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구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미노기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고 뭐만 다르다? 요 곁사슬의 종류만 달라. 곁사슬에 누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더라. 이때 두 개의 아미노산 결합할 때 자 여기서 결합한다라는 얘기는 아미노기와 뭐의 결합에 의해서 카복실기의 결합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빠져나와. 그래서 물 분자가 한 개가 빠져나와. 자, 여기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이렇게 불렀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탈수 축합 반응.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산소 그리고 요게 카복실기가 되겠지. 여기가 앞에는 생략한 거야. 그리고 뒤에는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있겠지. 맞습니까? 자, 뒤에도 역시 생략을 할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나눠진 거야. 아미노산이. 앞쪽에 있는 게 아미노산 1이고 뒤쪽에 있는 게 아미노산 2라고 가정을 하자고. 됐니?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요 OH하고 H가 만나.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 뭘로? H2O 물로 빠져나온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고?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주고 얘가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 아니야. 탈수 축합 반응은 물이 빠져나오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남은 누구? 요 탄수하고 아이고 왜 이게 색이 바뀌었냐? 요거 바꾼다는 게 탄소하고 질소가 어떻게 되겠어? 결합을 하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 즉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그릴게. 탄소, 산소, 질소, 수소. 요렇게 된 요 반응. 요 결합. 요게 바로 뭐더라? 펩타이드 결합이다. 알겠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때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오는 게 탈수 축합이고요. 이건 과정이야. 그랬을 때 누구하고 카복실기의 CO, 아미노기의 NH가 결합을 한 걸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 2개면 아미노산 총 몇 개라는 얘기야? 3개라는 얘기지? 사이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뭐를 만들면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이 폴리펩타이드 이거는 우리가 2차 구조라고 불러요.
2차 구조. 이렇게 쭉 가늘고 길게 쭉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사이사이에 얘들이 또 모였어. 아까 곁사슬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중간중간에 있는 곁사슬이 서로 간에 또 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접히거나 엉겨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요런 3차 또는 4차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불러준다. 3차, 4차 구조를. 알겠습니까? 네. 3차 구조, 4차 구조. 3차 구조라는 건 그냥 폴리펩타이드가 혼자서 입체 구조를 띈 게 3차 구조고, 4차 구조는 이런 여러 녀석들이 서로 간에 엉겨붙은, 지금처럼 여러 개가 엉겨붙은 게 4차 구조더라. 알겠지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면 3차,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4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됐습니까? 네. 자, 이때 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 콜라겐, 그다음 뭐 등등등 있고요. 이거지. 이게 중요하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다른데, 그럼 이 단백질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핫사슬이라고 아니. 그거는 아미노산의 성질. 아미노산의 종류가 곁사슬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 그 종류 아미노산들이 어떤 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 있고 몇 개가 결합이 돼 있고 어떤 순서로 결합이 돼 있는지가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서 머리카락 같은 털이 자라면 이상하잖아. 우리가 머리에서 겨드랑이 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나와도 이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같은 털인데도 왜 달라?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요. 아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뉴클레오 타이드였고, 자,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염기의 종류가 몇 개? 5개가 있어요. 자, 이때 마찬가지로 뭐야? 인산과 당, 요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골격 구조라고 불러주는데, 이 골격 구조에 또 다른 인산과 당이 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이 돼. 그럼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의 골격 구조가 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염기 배열이 이거 유전 정보를 나타낸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얘도 마찬가지예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된 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순서대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 다양한 유전 정보들이 만들어진다. 자, 요게 중요해. 핵산의 구조 종류.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 또는 단일 사슬 가닥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DNA는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 RNA는 당은 리보스. 그래서 요 D가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 핵산이다 이거야. 핵산이 영어로 뉴클릭 엑시드야. DNA는 약자야.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갖는 핵산이다. 그래서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의 약자. RNA는 리보 뉴클릭 엑시드의 약자야. 당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결합될 수 있는 염기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ATCG. 아따 친구. 그 다음에 얘는 RNA는 AUCG.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우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해. 아우 친구. 아따 친구, 아우 친구. 자,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어디에 존재한다? 핵 속에 위치한다. RNA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전 정보 전달하는 친구는 mRNA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친구는 tRNA입니다. tRNA. 하나 더 있기는 해. 뒤에 뭐 이제 리보솜을 구성하는 것도 있어. 그거는
rRNA야. RNA 종류가 세 가지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 요거 상보적 결합도 중요하지. 뭐하고 항상 아데닌은 타이민과만,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 아데닌 타이민 양이 같고 구아닌 사이토신 양이 같다. 샤가프 법칙이라고 불러주고요. 아데닌이 30%면 타이민도 30%. 그럼 구아닌 사이토신은 당연히 20%씩 있다라는 거지. 요게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때 염기하고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을 한다? 수소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아니에요. 수소 결합입니다. 이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야. 그래서 A하고 T는 2중으로 수소 결합, G하고 C는 3중으로 수소 결합을 하더라. 수소결 공유 결합이라고 보면 안 되죠? 안 되지. 전혀 다른 거야. 수소 결합은 앞집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수소 결합이야. 공유 결합은 우리 가족인 거고. 그러니까 앞집이랑 우리 가족이랑은 가족이 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합시다. 끝.